여러분, 혹시 미스테리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해서 종종 찾아봅니다. 미스테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겐 꽤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현존하는 유령선에 관한 미스테리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인 메리 셀레스토 사건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브리그즈 선장팀이 증발하듯 사라진 사건에 관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컨셉이란 게 찾기 힘드네. 예, 앞에서 말했듯 이번 시간에는 이 메리 셀레스토의 시작과 끝을 알아볼 겁니다. 1861년 5월 18일, 지금이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스펜서 섬에서 배가 한 척 건조되었습니다. 왜 두 개지? 완성된 배의 이름은 아마존으로 지어졌어요. 배의 첫 번째 선장은 배의 공동 소유주 중 하나인 로버트 맥닐란이었는데, 이 배는 그에게도 첫 번째 배였어요. 배는 첫 번째 항해인 영국행을 위해 같은 주의 파이브 아일랜드로 가서 목재 화물을 싣기 시작했죠. 근데 설레이는 첫 항해에 너무 의욕이 넘쳤을까요? 배의 하중을 감독하던 선장이 폐렴에 걸립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런던행 배가 아닌 천국행 비행기를 몰고 떠납니다. 이후 존 너팅 파커가 뒤를 이어 선장 자리를 잡고 런던행을 떠나요. 근데 가던 도중에 미국 메인주 이스트포트의 좁은 해협을 건너다 낚시장비와 충돌합니다. 어찌저찌 영국엔 도착했는데 또 돌아오다가 도버 해협에서 배가 좌초되고 구명정까지 잃어버려요. 첫 항해부터 우유곡절이 많죠. 그래도 이후로는 좀 평탄하게 보내요. 파커가 선장을 잡고 있던 1863년까지 주로 서인도 제도를 다녔고, 이후 윌리엄 톰슨이 선장을 잡고 있던 때에도 몇 년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몇 년간은요. 1867년 10월 노바스코샤의 케이프 브레튼 섬에서 폭풍으로 인해 놓치면 아틀랜티스인 디스코 팡팡이 열리던 아마존호는 결국 좌초되고 맙니다. 수평으로 항해해야 되는 선박이 자꾸 선원들을 수직으로 사출시키려는 통에 소유주들은 이 선박이 하이테크놀로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보험금만 타먹고 배를 손절합니다. 이렇게 아마존호는 그대로 난파선이 돼버리죠. 그래도 이후 뉴욕에 살던 선원 리처드 헤인스가 약 $10,000를 지불해 소유권을 사고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메리 셀레스토로 변경하죠. 참고로 이 이름은 갈릴레오의 사생아 중 하나인 마리아 셀레스트에서 따온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된 메리 셀레스토, 근데 또 무언 짓을 한 건지 배가 채권단에게 압류돼요. 그리고 제임스 윈체스터가 이끄는 뉴욕 컨소시엄에 매각됩니다. 이후 메리 셀레스토는 다시 $10,000치 확장 공사를 받은 뒤 새로운 선장 벤자민 스푸너 브리그즈에게 인계됩니다. 마침내 마지막 서거로부터 5년 뒤인 1872년 11월 7일, 배는 선장이 아녀와 딸, 선원 7명, 그리고 1701배럴의 산업용 알코올 원액을 싣고 뉴욕을 떠나 제노바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마지막 모습이었죠. 메리 셀레스토가 뉴욕항을 떠난 지 8일 뒤인 11월 15일, 영국 국적의 선박 데이 그라시아호가 뉴욕을 출발합니다. 이들의 목적지 역시 제노바였죠. 그러던 중 12월 4일, 데이비드 모아우스 선장은 아조레스 제도와 지브롤터 해협의 중간 지점에서 웬 선박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운전을 참 멋같이 하는 선박을요.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선박이 꽤나 익숙했어요. 자신이 지인이던 브리그즈가 몰고 나갔던 메리 셀레스토였죠. 친구에게 안부 인사 겸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설파해줄 겸 선박에 다가갔는데, 오잉? 아무도 없습니다. 선장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기에 메리 셀레스토를 데리고 12월 12일에 지브롤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배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소집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나도 몰루. 배 안에는 선원들이 개인용품들과 화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해적에게 당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식량과 물도 항해까지 충분한 양이 있었으며 폭력이나 반란 혹은 화재 같은 소동이 일어난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사람만 그대로 증발한 느낌이었죠. 물론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긴 했어요. 메리 셀레스토의 화물칸 안에는 물이 좀 차 있었으며 물펌프가 꺼내져 있었습니다. 진칸으로 향하는 해치덮개들이 제거되어 있었고, 육분이, 해양 크로노미터 같은 선장이 항해 도구와 대부분의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죠. 알코올 원액을 담은 1701개의 나무통들은 멀쩡했으나 그중 9개는 외부 손상이 없는 상태로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배에 단 한정 있던 구명보트가 사라져 있었고, 주변에 구명정을 내리기 위한 관련 도구들도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분명 서둘러서 배를 버려야 했던 상황에 구명정을 타고 탈출한 건 확실해 보이는데, 대체 뭐 때문에 탈출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배가 침수되자 그 공포에 급히 탈출했다는 소리나 알코올이 누출로 폭발이 생겨 탈출했다는 제법 그럴싸한 것부터 단체 환각, 자연재해, 해적같이 낮은 가능성들은 물론 심지어 UFO나 외계인 납치설 등 영화도 이렇게는 안 찍을 의견까지 난무했죠. 특히나 이런 썰들을 아가리에서 끊임없이 뽑아내시는 분이 계셨는데, 당시 지브롤터의 법무장관이자 해군장관이 보좌관이던 프레데릭 솔리플러드였어요. 언뜻 보면 대단한 인물 같지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새끼 거만함과 오만함은 존나게 하늘을 찌르는데 IQ는 그에 반비례하고 있다.
처음엔 선원들이 화물이수를 몰래 퍼먹다 취해 선장 가족을 죽이고 튀었다 주장하다가 이후엔 브리그즈와 모어하우스가 짜고 메리 셀레스토 선원들을 다 죽인 뒤 자작극을 벌인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크라켄에게 공격받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술 마실 때 개가 되는 모양이신지 입에서 개소리가 술술 나오. 이렇듯 많은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건 바로 알코올 폭발설입니다. 화물칸이 1701개 나무통 중 비어있던 9개의 통은 붉은 참나무, 나머지는 흰 참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붉은 참나무가 흰 참나무와는 달리 알코올 보관에 적합하지 않아 알코올이 새어 기화되었고 화물칸에 가득 찬 알코올 가스가 어떤 사소한 충격과 만나 폭발을 일으켜 이에 놀란 이들이 구명정을 내리고 탈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폭발은 실험을 통해 그름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되었기에 가장 신빙성이 높은 썰이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확실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들만이 알겠죠. 1873년 6월 26일 메리 셀레스토는 제노바에서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역시 발 없는 말은 배보다도 존나 빠르기 때문에 이미 뉴욕에서도 알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덕분에 배는 모두가 주목하는 뉴욕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동시에 아무도 배를 원하진 않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요. 마치 재밌는데 재미없고 더운데 춥고 배고픈데 똥마려. 그래도 어찌 매각은 돼서 서인도 및 인도양 항로를 다니게 되지만 이득은커녕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배였습니다. 게다가 1829년 2월에 선장 에드가 투틀이 병에 걸려 사망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저주받을 배가 기어이 선장 처치만 3번째 달성했구려 하는 수군거림만 듣게 되었죠. 그 후로도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결국 항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884년 8월 이 배의 마지막 주인 길만 파커가 이 배를 헐값에 사들입니다. 파커는 다른 선주들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를 통해 돈을 벌 계획을 짰습니다. 이 배에 쓸모없는 화물들을 채워넣고는 값비싼 화물인 척 속여 3만 달러짜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100만 달러 이상이라네요. 배를 이끌고 아이티 고나부성과 본토 사이 해협을 지나가던 파커는 그대로 암초에다 꼬라박고는 배를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낙오시켰습니다. 건질 수 있었던 화물에 대해선 그곳이 미국 영사에게 500달러에 팔아치웠고 보험사에 3만 달러짜리 보험 청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기친다는 놈이 그 화물들을 왜 파는 걸까요? 그 때문에 파커는 보험 사기 덜미가 잡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배에 관한 보험 사기는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죄였어요. 정황과 증거도 명백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배심원들은 그에게 무죄를 들어줬고 결국 파커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파커는 술에 취해 질식사로 사망하고 맙니다. 공범이었던 1등 항해사 필모어 타이슨도 비슷한 시기에 칼싸움을 하다 사망합니다. 다른 일당 3명도 한 명은 정신병자가 되었으며 한 명은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고 나머지 한 명도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메리 셀레스토는 결국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했기에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1923년에 바다로 떠나보냅니다. 메리 셀레스토, 물론 사망자도 있지만 별탈 없이 지나간 이들도 있습니다. 저주받았다기보단 그저 우여곡절이 많았던 배였지 않았을까요? 뭐 피터 홀당에게 닥친 일은 정말 저주였을지도 모르지만요.